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 오토살롱에 와 있는데요, 2024년 1월 이 행사에 현대차가 M브랜드 부스를 처음으로 차렸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이번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N 퍼포먼스 콘셉트카 MPX1을 공개했는데요. 프론트 스플리터와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 및 윙 스플로이 등의 리얼 카본 에어로 파츠를 적용했고, 경량 하이브리드 카본 휠과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다운 스프링 등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콘셉트카에 적용된 파츠는 향후 제품 개발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해 M 퍼포먼스 파츠로 선보일 계획인데요. 아이오닉 5N뿐만 아니라 M 브랜드 전 차종에 N 퍼포먼스 파츠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차 전시장을 보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단 2대뿐인 전시차를 비롯해 제가 15년간 봤던 현대차의 행사 전시 중 가장 소박한 느낌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빌리티 저펜으로 저희가 일본에 다시 진입을 한 거고요. 새로운 모빌리티들, 새로운 프로펄션, EV나 수소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더 차별적인 그 고객 가치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기관 N 모델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N 자체는 판매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는 회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을 통해서 현대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 브랜드와 좀 더 친해지게 만들고, 저희가 M 브랜드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없던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도 현대 N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본 내 현대 M 브랜드의 팬덤을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일단 전기차 고성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본에서 솔직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도 뭐 아마추어급 혹은 뭐 커스터머 레이싱급의 EV 레이스가 정말 작게나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장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나 뭐 유럽과는 다르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우리나라도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상황이고,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우리가 남이 안 할 때 먼저 들어가서 그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아이오닉 5N 글로벌 런칭할 때도 Set the new standard of EV performance, EV 퍼포먼스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오닉 5N을 만들고 런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일본도 없는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그들이 안 하는 거, 하지만 일본 고객분들이 경험을 했을 때 놀라워하면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팬덤 육성하는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스가 작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노력을 했고, 하지만 일본이라는 시장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정말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잘해봐야겠다. 몇 번을 시도를 해도 우리가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일본 땅에 도쿄 오토살롱에 현대자동차 부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일단 한 번 들어와야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상이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이 정도 되는 거,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일본에서 현대 그러면 100명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 알까 말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자각하고 그 자각된 현실 속에서 아이오닉 5N 그리고 M 브랜드로 현대 브랜드 자체를 엘리베이트 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글로벌적으로도 N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일본에서도 브랜드 어웨어너스 1%인 나라에서 올려주고 강하게 만들고 하는 게 M 브랜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겠죠. BYD는 중국 브랜드이지만 일본 프레젠스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YD를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BYD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한 3년, 5년, 10년을 프레임으로 보면
향후 3년 후에 BYD랑 현대자동차를 일본에서 비교를 해볼 때 누가 더 잘했느냐를 볼 수 있는 건 또 굉장히 색다른 관전 포인트겠죠. 3년 후에 오토살롱에서 뵐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고 5년 후에 또 뵈서 오토살롱에서 뵈서 이 얘기하면 야 그때 그랬는데 정말 우리 열심히 했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할 수 있다가 우리 회사 정신이잖아요. 그걸로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접근을 하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GR과 N의 경쟁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기분이 되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쟁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한테 배울 수 있고 그들도 우리한테 배울 수 있고 그런 경쟁 관계 자체가 고성차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연에 의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강점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한 영역에서의 강점,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영역에서의 관점이 또 나눠집니다. 저희 내연기관 분명히 있고 GR에서 더 좋은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더 좋은 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이오닉 5N으로 EV 퍼포먼스의 한 삽을 떴거든요. 그 삽을 뜬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 관계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다음에 더 고성차 시장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그들이 지금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들의 또 전략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한 스텝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따라올 때는 예전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였고 근데 전기차 그리고 전기 고성능차 쪽에서는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 역순환이 되면서 전체 저희 차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한 차례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그리고 M 브랜드를 더해서 과감하게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